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밀도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오늘은 고체의 밀도와 액체의 밀도를 측정해보는 실험을 해볼까 해요. 여러분 선생님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선생님이 고체의 밀도와 액체의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물을 준비해 봤는데요. 밀도를 측정하려면 부피와 질량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질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자저울, 그리고 부피를 측정하기 위해서 눈금 실린더를 준비했고요. 자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고체는요, 바로 이 유리판이에요. 유리판의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 유리판의 질량과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요. 먼저 부피는 얘가 지금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로 가로, 세로, 높이를 측정한 다음에 세 개를 다 곱하면 부피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질량은 여기 있는 전자저울로 측정해서 한번 밀도를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가로는 7.5cm가 나오고요. 세로는 2.5, 높이는 여기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재어보니까 대략 한 0.1cm 정도가 나옵니다. 선생님이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875가 나오고요. 이것이 바로 유리판의 부피가 되겠죠. 이제는 질량을 알면 되는데요. 전자저울의 전원을 이 전원 버튼을 이용해서 킨 다음에 0점은 지금 맞았죠? 만약에 안 맞으면 이 0점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물체를 올려놓는 거예요. 자, 질량이 지금 얼마 나옵니까? 5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부피가 1.875였고 질량이 5점이죠.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 하면 1.875분의 5.2. 5.2 나누기 1.875 하면 되죠. 네, 5.2 나누기 1.875는 얼마가 나오죠? 2.773333이 나오죠? 그러면 이 유리판의 밀도를 알 수가 있죠. 대략 2.77, 2.8 정도의 밀도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물체가 이와 같이 모양이 좀 불규칙한 이런 고체라면 여러분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예, 역시 얘도 나눠가지고 측정을 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또 편한 방법은 얘가 만약 물에 녹지 않는 물체라면 메스 실린더에 물을 채운 다음에 이 물체를 넣고 그러면 이 물체가 들어간 만큼 물이 더 부풀어 오를 거예요. 그러면 나중 부피에서 처음 부피를 빼면 이 물체만의 부피가 나오겠죠? 그리고 질량은 전자저울로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액체의 밀도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액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액체의 질량과 부피를 구하면 밀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준비한 액체는 파워에이드, 식용유, 올리고당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먼저 이 물체의 밀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하기 편하게 부피는 10ml 정도로 하고 이 10ml 파워에이드의 질량을 재어볼까 하는데요. 파워에이드의 질량만을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눈금 실린더를 올려놓은 다음에 0점을 맞춰서 이 눈금 실린더의 질량을 무시하겠습니다. 눈금 실린더를 올려놓으면 99.1이라는 수치가 나오죠. 얘를 무시해 보겠습니다. 그럼 점을 누르고 네, 한 99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파워에이드를 10ml 담아 보겠습니다. 올려보겠습니다. 9.4. 그러니까 파워에이드 10ml는 9.4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질량이 9.4고 부피는 얼마죠? 10ml죠? 그러면 여러분 이 파워에이드의 밀도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10분의 9.4 얼마죠? 0.94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올리고당의 밀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0점을 맞추겠습니다. 이번에는 올리고당 10ml를 담아보겠습니다. 올리고당이 굉장히 이렇게 찐득찐득해서 농도가 높아가지고요. 이게 어디 묻으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한 가지 참고로 말하면 부피를 측정할 때는 눈금 실린더 벽면에 액체가 살짝 닿아서 올라오잖아요. 그 올라온 끝부분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액체의 가운데 평평한 부분으로 눈금을 읽어주시는 거. 그래서 보기에는 겉으로 약간 올라와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10ml가 맞습니다. 10ml일 때 분량이 얼마입니까? 13.5죠? 13.5입니다.
아까하고 비교가 되네요. 아까 파워에이드는 10ml일 때 질량이 9.4였는데 이 올리고당은 10ml일 때 질량이 13.5입니다. 밀도가 올리고당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얘의 밀도는 1.35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용유의 밀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0점을 맞추고요. 식용유 10ml를 부어 보겠습니다. 10ml. 네, 10ml의 식용유를 부어서 얹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식용유는 8.7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10ml일 때 8.7이니까 밀도는 0.87이 나오고요.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파워에이드는 0.94, 올리고당은 1.35, 식용유는 0.87.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액체의 밀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제일 밀도가 높았던 건 누구였죠? 올리고당이고요. 그 다음으로 밀도가 높았던 것은 파워에이드, 그 다음에 제일 밀도가 작았던 것은 바로 이 식용유였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가지 액체의 밀도를 측정한 이유는 액체의 밀도를 알아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밀도 탑을 쌓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종이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눈금 실린더를 준비해 봤는데요. 눈금 실린더 안에 밀도가 제일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담아보면 밀도 차이 때문에 얘가 섞이지 않고 층을 이루어서 이렇게 탑이 쌓여지거든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올리고당부터 10ml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리고당은 진짜 농밀해요. 대략적으로 채워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중간에 있었던 파워에이드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네, 가운데다 푹 하면 얘가 이제 섞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위에 둥둥둥둥 뜨네요. 넣자마자. 마지막으로 식용유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0ml. 여러분, 밀도탑을 쌓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밀도탑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밀도 차이 때문에 그렇죠. 가장 밑에 있는 것이 밀도가 제일 큰 거, 중간이 밀도 중간,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밀도가 작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체의 밀도 그리고 액체의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액체의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밀도탑까지 쌓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용해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